여러분, 만약 한때 당신을 비웃고 무시했던 사람이 훗날 처절하게 후회하며 당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한때는 한국의 기술 따위 필요 없다며 오만하게 등을 돌렸던 이집트. 하지만 8년 뒤 그들은 후회와 눈물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이 놀라운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2015년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이집트 정부는 야심찬 표정으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계획, 이른바 라미세스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왕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듯 그들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전 세계 항공산업을 선도하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는 물론 당시까지만 해도 변방의 작은 나라로 여겨지던 한국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기술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각국의 네로라 하는 방산업체들이 최고 기술력을 뽐내는 제안서들을 내밀었고 이집트 국방부는 그 제안서들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 달리 이집트 국방부의 선택은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이집트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한국을 향해 날 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 이집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라미세스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국방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한국의 기술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마저 엿보였죠.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당시 한국 방산업계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꿈을 품고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단계였기에 이집트의 노골적인 무시는 적지 않은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묵묵히 제갈길을 걸었을 뿐 그들의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고 보자는 듯 말이죠. 결국 이집트는 프랑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프랑스의 최신의 전투기인 라파를 기반으로 삼아 독자적인 개량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이집트 공군의 고위 관계자들은 라팔의 우수한 기술력과 이집트의 잠재력이 결합하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강의 전투기가 탄생할 것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기술의 우월성을 맹신했고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프랑스 기술진과의 협력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집트의 국영 항공우주 기업들은 프랑스 기술진으로부터 라팔의 설계, 도면과 핵심 기술 자료를 넘겨받으며 한껏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이집트 언론은 연일 라미세스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며 국민들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습니다. 이제 이집트도 세계적인 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때가 왔다는 자화자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가장 오만한 자에게 가장 쓰디쓴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죠. 프랑스의 최첨단 항공 기술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 이집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2015년 라미세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자 이집트 정부는 마치 세계 항공산업의 판도를 바꿀 주인공이라도 된 듯 대대적인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국영 방송은 물론이고 민영 방송까지 총동원하여 이제 이집트도 항공기 수출국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처럼 과장된 보도들이 연일 이어졌죠. 이집트 항공우주 박람회에서는 라미세스 전투기의 모형을 전시하며 마치 실물이 당장이라도 하늘을 날아오를 것처럼 거창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수많은 외국 바이어와 언론인들이 이집트를 방문했고 그들은 이집트의 호언장담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집트 공군 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라미세스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이집트의 기술적 독립과 자주 국방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한국을 향한 조롱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 중이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 소식을 막 알린 참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주요 언론들은 KF-21을 향해 개발도 안 끝난 미완성 전투기라며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한국이 과연 스텔스 전투기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겠느냐며 비웃음 섞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의 전투기는 장난감 수준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죠.
이집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대놓고 무시하며 마치 자신들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모든 협력 채널을 단절하고 오로지 자국 기술력만으로 승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기술을 불신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자존심을 짓밟고 경멸하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은 이집트의 오만한 태도와 노골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KF-21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개발팀은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국은 이집트와 달리 요란한 홍보나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집트가 프랑스의 기술에만 의존하며 자국 기술력 확보에 소홀히 하는 동안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한국의 내부에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이집트는 자신들의 오만함이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당장의 성공과 과시욕만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2018년 이집트의 라미세스 프로젝트의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집트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이유로 항공전자 장비 수출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이집트 정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설마 유럽이 정말로 수출을 중단하겠어? 이집트와의 관계를 그렇게 쉽게 끊을 리 없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유럽연합은 예상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몇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유럽연합은 결국 핵심 항공전자 장비의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이집트에 공급하던 라팔 기반의 핵심 부품과 기술, 자료의 제공을 일시에 끊어버렸습니다. 라미세스 프로젝트는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품 공급 중단은 이집트 항공산업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엔진, 레이더, 그리고 스텔스 성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ESA, 레이더 등 라미세스 전투기 개발에 필수적인 부품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이 핵심 부품들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프랑스 기술에만 의존해왔던 이집트는 독자적인 개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죠. 이집트의 국영항공우주연구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술진들은 밤샘 연구에 매달렸지만 핵심 기술은커녕 기본적인 부품조차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엔진 개발은 끝없이 난항을 겪었고 레이더와 AESA 레이더는 시제품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이집트 연구진들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뒤늦게 외교적 노력에 매달렸습니다. 유럽연합 각국의 특사를 파견하여 수출 금지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떠한 협력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죠. 심지어 프랑스 정부마저 이집트와의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때 이집트의 든든한 기술 파트너였던 프랑스마저 등을 돌리자 이집트의 고립감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기술적 난항과 외교적 고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라미세스 프로젝트는 점차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성공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한때 오만했던 이집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급한 선택과 외교적 실책이 불러온 재앙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0년 이집트 정부는 국내외의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지지부진하던 라미세스 시제기를 리비아 국경 지역에 실전 배치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보고가 빗발쳤지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인해 강행된 결정이었죠. 이집트 국방부는 라미세스의 압도적인 성능으로 국경을 수호하고 이집트의 자주국방 능력을 과시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호언장담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실전 배치된 라미세스 시제기 3기 중 2기가 비행 도중 갑자기 통신 두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제탑과의 교신이 완전히 끊기면서 조종사들은 아찔한 상황에 놓였고 가까스로 비상 착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고는 라미세스의 통신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 번째 시제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착륙을 시도하던 중 갑작스러운 계기판 오류로 인해 조종사가 지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 시제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전투기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집트 공군 내부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저히 작전에 투입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고 직후 이집트 공군 사령부는 비밀리에 자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라미세스 전투기는 핵심 부품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작전 불능 상태에 가깝습니다. 특히 비행 제어 시스템과 레이더 성능은 매우 불안정하며 통신 장비의 신뢰도는 최악입니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한국의 KF-21 기술력보다 최소 10년 이상 뒤처져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보고서는 라미세스 프로젝트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외부에는 첨단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인 성능조차 확보하지 못한 미완성품에 불과했던 거죠. 사고 이후 이집트 공군은 라미세스 시제기들을 모두 퇴역시키고 개발 프로젝트를 사실상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이집트의 자부심이었던 라미세스 프로젝트는 이제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력과 과도한 자만심에 분노했습니다.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국방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집트 정부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국제사회 또한 이집트의 기술력 부재를 비웃으며 과거 한국을 무시했던 이집트의 오만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집트의 실패는 전 세계의 자만심이 불러온 비극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022년 라미세스 프로젝트의 실패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던 이집트. 정부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절치부심 끝에 이집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하여 한국과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과거 한국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했던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집트 국방부 소속의 비밀 대표단은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집트 대표단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절박함과 간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집트 대표단은 한국 측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저희 이집트 정부는 한국의 기술력을 오판하는 큰 오해를 저질렀습니다. 그때의 무례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협력이 절실합니다. 부디 저희의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한국 기술에 대한 경외심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측은 이집트 대표단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사과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었기에 한국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집트 대표단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뢰 회복 없이는 어떠한 협력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 이집트의 태도는 한국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협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집트의 제안을 완전히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쉽게 열어주지도 않았던 거죠. 이는 이집트에게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이집트 대표단은 한국의 단호한 태도에 오히려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한국의 신중한 태도에서 오히려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느꼈습니다. 이집트 대표단은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과거 한국이 개발 중이던 KF-21 보람의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력이 상상 이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KF-21은 이미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성능을 입증하고 있었고 이집트의 라미세스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집트 대표단은 한국과의 협력이 자신들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이집트의 간절한 요청과 한국의 신중한 검토 끝에 극비리의 KF-21 파생형 전투기 테스트 모델이 이집트 사막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막 한복판, 이집트 공군. 최고위 관계자들과 기술진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한국 전투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대감과 함께 지난 라미세스 프로젝트의 실패에 대한 아픈 기억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이집트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KF-21의 성능을 완벽하게 입증해 보이겠다는 각오로 테스트에 임했습니다. 시험 비행 전 한국과 이집트 기술진은 정밀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집트 기술진은 한국의 꼼꼼하고 체계적인 준비 과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시험 비행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한 KF-21은 사막의 뜨거운 공기를 가르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이집트 공군 관계자들은 숨죽이며 비행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KF-21은 사막의 고온 속에서도 완벽한 비행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복잡한 기동을 거침없이 수행했고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무장 테스트에서도 오차 없이 목표물을 명중시켰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통신 시스템의 안정성이었습니다. 과거 라미세스 시제기가 비행 도중 통신 두절 사고를 일으켰던 것과는 달리 KF-21은 어떠한 끊김이나 오류 없이 지상 관제탑과 완벽하게 교신했습니다. 레이더와 AESA 레이더 또한 사막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탐지 및 추적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시험 비행이 끝난 후 이집트 공군 사령관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하던 미래 전투기 그 자체입니다. 놀랍습니다. 정말이지 경이롭습니다. 그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한국 기술진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집트 기술진들 또한 KF-21의 압도적인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 한국을 무시했던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KF-21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은 이집트 정부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유럽이나 미국에 의존할 필요 없이 한국의 기술력으로 자신들의 공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고위 관계자들은 곧바로 한국 정부에 공식적인 협력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만심이 아닌 겸손함과 존중이 가득했습니다. 2024년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한 호텔에서 전 세계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집트 정부의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이집트 국방부 장관과 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이 착석해 있었고 이들의 표정에는 지난 실패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숨죽인 침묵 속에서 이집트 국방부 장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대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오늘 대한민국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KAI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 한마디에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8년 전 한국을 공개적으로 무시했던 이집트가 이제는 한국과 손을 잡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집트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과의 협력 배경과 KF-21의 뛰어난 성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겸손함과 진심 어린 존중이 가득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8년 전 한국의 기술력을 조롱했던 이집트의 방송사조차 태도를 바꿔 보도했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항공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집트의 과거 판단은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그들의 보도에는 비난이나 조롱 대신 진심 어린 찬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집트의 이러한 변화에 놀라움을 표했고 한국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강한 협상력을 발휘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통한 라이선스 생산이 아닌 완제품 공급과 부품 정비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는 과거 이집트가 한국을 무시했던 전례를 감안하여 기술 유출, 방지 및 한국의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집트에게 필요한 만큼의 전투기를 공급하고 장기적인 부품 정비 및 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이러한 한국의 조건을 기꺼이 수용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의 기술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이집트의 공군력 강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양국은 공동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KF21의 이집트 맞춤형 개량 작업과 기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이집트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회견 말미에 한국과의 협력은 이집트 국방력 강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듯한 그들의 표정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 듯했습니다. 2025년 이집트의 카이로 인근 항공기 생산 공장에서는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이집트 공군의 인도될 KF-21 이집트형 첫 양산기 롤아웃 행사였습니다. 수많은 이집트 국민들과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한국과 이집트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거대한 경납고 문이 열리고 눈부신 은빛으로 빛나는 KF-21 이집트형 첫 양산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투기의 날개에는 한국과 이집트의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고 이는 양국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이집트 국민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이집트 대통령은 연단에 올라 감격에 찬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겸손과 진심 어린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8년 전 우리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했습니다. 그 오만함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배신당해도 품위를 잃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묵묵히 세계를 감복시켰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이집트의 자주 국방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연설은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한국 항공기술, 이제 미국 프랑스와 어깨 나란히 이집트, 한국 기술력에 무릎 꿇다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때 한국을 조롱했던 국제 언론들도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과 외교적 품격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집트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강국은 단순히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위기를 극복하고 상대를 포용하는 지혜와 품격을 갖춘 나라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은 기술력으로 복수하되 그 방식은 조용하고 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 세계를 감복시켰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놀라운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